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에 이제 우리가 GPS를 봤었는데요. 이 GPS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위치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신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3DR사에서 나온 GPS 모듈인데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GPS의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수신기가 있고요. 안테나가. 그리고 어,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가속도 센서나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위치만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얘를 통해서 드론에서는 이제 요 자기 지자기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별도로 또 빠져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이게 다 틀리고요. 여기 참고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니까 드론이 결국은 이 GPS 신호를 가지고 자기 현재 위치를 알고 있는데 이 GPS 신호가 끊겼어요. 어떤 이유에서 수신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드론이 자기 현재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드론들은 저 인공위성의 신호를 교란을 해서 요 자기 위치 인식을 못하게 하면 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행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행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GPS 신호가 수신을 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GPS가 감지가 안 되죠. 주로 실외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PS 신호는 직진성이 높고 반사에 의해 신호는 오차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GPS의 오차가 좀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10m 뭐 이렇게 났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차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딱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GPS로 해서 이제 그 범죄자를 찾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찾기 때문에 그 근처를 다 두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막 가끔 나오잖아요. GPS로 해서 그 위치를 판단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이러면 내가 잃어버린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잖아요. 현재 어, 이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찾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변 어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5G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확하다고 합니다. 4G 그러니까 3G나 4G 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약간 오차가 더 있는 거고요. 사실은 5G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정확성이 있는 GPS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PS 신호는 직진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GPS 신호는 오픈 공간이 아니면 정확한 신호를 받을 수가 없다. 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실내에서는 어렵다 했죠? 그래서 실내에서도 잡힌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깊숙이 들어가는 실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로봇이나 이런 데 GPS를 달아봤자 외부에서 동작하는 로봇은 GPS로 정확한 위치를 좀 알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내에서 돌아가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자기 위치를 인식이 좀 어려우니 요즘은 이제 라이다하고 그 다음에 IMU 센서를 통해서 현재 자기의 방향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잡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라이다가 없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때는 뭐 카메라를 쓰거나
뭐 랜딩 마킹을 해서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 프레임이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드론의 이제 기체 프레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 내부 전자장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기체 외형을 결정하는 데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기체의 성능이나 용도에 따라서 그 기체 프레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가공을 하고 있고요. 약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케이스까지도 이제 붙이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아주 대형 드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대형 드론들에 대한 기계적인 강도가 강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그런 재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카본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다양한 드론 프레임의 형태와 모터를 선정을 해서 기체를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기체 만들 때는 이 모터가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느냐, 모터, 그리고 모터를 몇 개짜리를 쓸 거냐, 요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CW, CCW 앞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CW, CCW에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쿼드가 있고요. 쿼드는 모터가 4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해서 십자 형태로 모터를 놓거나 아니면 쿼드 X자를 씁니다. X, 요거는 T 플러스, 요건 X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CW, CW, CCW, CCW 이렇게 모터의 방향이 회전 방향이 해당하는 프레임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H자 형태입니다. 그죠? H자 형태. H는 원래는 이쪽이 H인데 요 X자 쿼드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길이가 약간 길어요. 이쪽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이 약간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정사각형 형태고요. 거의. 그죠? 정사각형인데 약간 이제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헥사, 옥토, Y3 타입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헥사고요. 헥사인데 얘도 플러스 타입이죠. 그죠? 요 가운데 부분이 앞에하고 2개하고 그 가운데 사이에 프로펠러가 와 있는 타입입니다. 근데 주로 이런 타입들은 잘 안 씁니다. 이런 타입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은 CW고요. CCW, CW, CW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구성을 하면 된다. CW, CCW, CW, CCW, CW, CCW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헥사 X도 있어요. 헥사 X는 당연히 X자 반도 형태고요. 그 다음에 CW, CCW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걸러서 모터의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 프로펠러의 방향이 반대인 형태를 배열을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앞전에 설명했던 요 FC 자체가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게 안에 미리 다 사전에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쓰던 저걸 쓰던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세팅할 거냐만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세팅만 하시면 돼요. 고민할 건 없죠. 근데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요거
X다리, 그 다음에 6개짜리는 이렇게 X 형태, X반도 형태의 헥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토인데요. 옥토는 8개짜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옥토 플러스. 그래서 CW, CCW, CW, CCW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걸러서 반대로 회전하는 타입을 배열하면 된다. 그 다음에 X8, 얘도 X8이죠. 이렇게 보면 X잖아요. 그래서 옥토 X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CW, CCW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해서 쭉 전체가 똑같이, 결국은 옥토 플러스나 옥토 X나 방향 약간 회전해서 방향 틀었느냐의 그 차이니까. 근데 주로 우리는 대칭 구조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했던 것들 중에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요거가 되겠네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건데요. X8 쿼드, 옥토 쿼드, 옥타 쿼드 X8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얘는 당연히 X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X. 근데 이 모터가 이쪽하고 이쪽에 각각 놓으면 4개잖아요. 그게 쿼드예요, 쿼드. 근데 하나를 더 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터를 2개씩 한 축에다가. 그럼 전체 모터의 개수는 8개잖아요. 그래서 X8이에요. X8. 8은 모터의 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방향은 CW, CCW, CW, CCW 탑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탑 부분의 모터의 방향이고, 바텀 쪽에 이제 모터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위하고 밑에가 반대다. 위하고 밑에가 반대로 회전한다. 위하고 밑에가 반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요 위에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이제 Y6고요. Y6는 말 그대로 Y자 형태를 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6는 프로펠러의 개수가 6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프로펠러 하나 둘, 여기에 프로펠러 하나 둘, 여기 프로펠러 하나 둘, 이렇게 총 6개. 뉴 타입이 있고요, 올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터의 방향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 모터의 방향이 CW, CW, CCW 이렇게 했고요. 밑에는 반대로 CW면 CCW, CW면 CCW, CCW면 CW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쓰는 Y6였고요. 최근에 나온 Y6는 위에 모터의 방향과 위에 있는 모터의 방향이 다 똑같아요. CW, CW, CW. 밑에 방향은 CCW, CCW, CCW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쓰거나 이걸 쓰거나. 얘 같은 경우는 좀 고속으로 달리거나 날렵한 그런 동작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좀 이쁘죠. 사실은 얘가 특이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드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용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쓰는 감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 프로펠러가 6개이기 때문에 4개보다는 좀 더 힘이 강하겠죠. 근데 안정성 부분에서 약간 떨어져요. 왜냐면은 약간 이제 헬리콥터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는 하나만 망가져도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리죠. 근데 앞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타입들은 보통 하나 고장나도 거의 어느 정도는 버텨요. 그냥 고속 추락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하나만 고장나도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X8 모델을 많이 쓰죠,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조종기 설명이 뒤에 또 잠깐 더 나왔습니다, 책에. 각각 조종기에는 이런 상태들이 표시가 되더라. 충전 상태, 운영 상태, 안테나 상태, 이런 거 점검들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워낙 이 조종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얘 자체의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드론 쪽에 혹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 쪽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도 다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종기에는 이렇게 조종기, 그 다음에 수신기가 있다,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요 두 개가 호환성 있게 이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선기 그러면은 채널이 그 딱 픽스돼서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얘 따로의 제품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 두 개를 우리가 통신이 있는데 통신을 서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두 개가 바인딩이 되어야만 이 조종기가 여기에 구속이 돼서 제어 신호가 이쪽에 다 출력이 되죠. 바인딩은 1대1 바인딩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바인딩이 되면 다른 애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가끔 또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파인딩을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전원을 딱 키면 얘하고는 이 두 개가 연결을 하는, 이게 한 그룹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 수신기는 요 조종기 만드는 회사들이 맞춰서 만들어내고요. 얘 거는 얘 거 전용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다 타입들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왜냐면 요 채널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12채널이잖아요 12채널에 맞췄기 때문에 만약에 8채널 정도 있는 애가 얘하고 매칭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요 수신기를 선택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수신기에는 여기 뒤에 보면 단자들이 있어요. 이 단자들이 명칭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채널에 맞춰서 패러렐로 되어져 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이렇게 패러렐로 각각 한 채널씩 나와 있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시리얼로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어쨌거나 백렬이냐 직렬이냐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수신기, 요 조종기 하고 이 수신기는 이제 배터리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에 혹은 드론 쪽에 배터리를 수신을 해서 이쪽에 보내줘요. 수신기 쪽, 조종기 쪽에. 그게 이제 요거예요. 요 단자. 요 단자가 이제 원격으로 그 조종기 수신기가 붙어 있는 그 장비의 전원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옵션이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추가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짱짱하죠. 당연히 중국 회사 거고요. 그래서 이 조종기는 구매를 할 때 반드시 모드 1번이냐 모드 2번이냐를 알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파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모드 1번을 쓴다 그럼 모드 1번, 나는 모드 2번 쓴다 그럼 모드 2번,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내가 인위적으로 모드 1번과 2번을 수정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해당하는 모드에 픽스되어져 있는 제품을 사야 한다.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돼요. 모드 1번인지 모드 2번인지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수신기와 송신기는 뭐다? 바인딩이 꼭 필요하다. 처음에 나올 때 수신기와 송신기가 따로 공급이 됐다 치더라도 서로 처음에 사용할 때는 바인딩을 꼭 한번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동작이 안 돼요. 바인딩 시키는 방법은 각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매뉴얼을 꼭 봐야 한다. 요 AT10 같은 경우는 요 수신기에 보면 이쪽 이옆 사이드, 이 사이드 바인딩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제 내가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LED가 깜빡깜빡해요. 이쪽인가 어딘가에. 그때 이제 얘를 전원을 키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인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죠? 그 블루투스라든가 이어폰이라든가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스마트폰하고 연동시키잖아요. 붙이잖아요. 그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두 개가 바인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하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구매를 하면 바인딩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그 블루투스의 그런 성격의 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게 아날로그 주파수대가 400메가대 정도나 이렇게 낮았어요. 근데 요즘은 요 주파수대가 기가대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4기가 헤르츠를 써요.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를 쓰고 있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주파수가 낮았어요. 뭐 400메가 메가헤르츠 대 정도 됐었어요. 메가하고 기가는 엄청난 차이를 갖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상당히 크냐 작다는 차이는 결국은 이 무선이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러나 이제 신호 전달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파수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어쨌거나 얘들 같은 경우 요즘은 다 2.4기가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바인딩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뭐 나머지는 여기에 요 각각 스위치들은 다 채널이다. 볼륨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똑딱이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얘는 VR처럼 이제 V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변 저항 뭐 이걸 의미하는데 얘를 회전시켜서 저항값을 변화시키고 있는 애들이고요. 이 스위치 보면 이 스위치 보여요 여기? 네, 이 스위치 보고요. 그 밑에 스위치 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얘는 가운데가
칸이 막혀져 있고 위아래 화살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쪽에는 어때요? 화살표가 위아래 화살표뿐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얘는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 의미는 세 단짜리라는 소리예요. 이쪽에 가운데 끝에 얘는 똑딱 이쪽 두 가지 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두 개, 요거는 3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마다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들은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쓸 건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